안녕하세요. 마음을 짓는 상담사 김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집중력에 관한 첫 번째 시간으로 내 아이가 정말 집중력이 높은 아이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집중력의 요소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집중력의 구성 요소에 맞추어 내 아이의 집중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이의 집중력을 키워주기 위해 집중력의 구성 요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집중력이 추상적인 개념이면서 매우 복잡한 정신작용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창의력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민감하게 바라보기, 새롭게 생각하기, 다르게 생각하기, 다양하게 생각하기, 독특하게 생각하기와 같은 다양한 활동 과제를 제공하곤 하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은 창의력의 구성 요소인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기반으로 한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중력을 좀 더 구체적이고 분절적인 요소로 나누어서 하나씩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훨씬 쉽게 집중력을 높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단순히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오랫동안 가지고 논다고 해서 집중력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 능력, 단절 능력, 초점 능력, 학습 연계 능력 등 4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집중력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죠. 그 중에서 먼저 집중력의 구성 요소인 첫 번째 지속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과제를 끝까지 해내느냐와 관련된 지속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칭찬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구단을 외울 때 4단까지 외운 아이에게 아직도 4단까지밖에 못 외웠어? 라고 말하기보다 와 4단까지나 외웠구나 라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피드백을 주실 때 아이는 기분이 좋아져서 부모의 칭찬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지속 능력이 쑥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효과적인 칭찬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칭찬의 기술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안내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중 한 가지만 기억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 아이가 받아쓰기에서 100점을 받아왔다면 잘했어, 멋져, 훌륭해 라고 결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받아쓰기 연습을 열심히 하더니 100점을 받아서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도 너무 행복해 라고 과정 중심, 아이의 감정 중심으로 칭찬해 주신다는 것 잊지 않으셨지요? 집중력의 두 번째 요인으로 단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도 엄마 오늘 저녁 카레야? 누가 밖에 왔나? 라며 방에서 자꾸 나온다거나 얘들아 저기 교장 선생님 지나가! 라며 외부 자극의 시각, 청각, 후각을 뺏기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아이들의 경우 단절 능력이 부족한 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런 단절 능력은 자신의 감각과 신체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단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소 부모가 아이가 하기 싫은 일도 조금씩 스스로 해보고 조절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기 싫은 장난감 정리도 스스로 해보는 것, 음식점이나 은행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핸드폰을 보지 않고 자신의 인내심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사고 싶은 장난감도 내려놓는 것 등의 행동들은 아동이 스스로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요. 평소 이런 조절 능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연습해본 아동의 경우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외부 자극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공부 시간이지?
라며 상황을 파악해서 행동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부모는 아이의 공부 습관을 잡아주기 전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상황을 파악해서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잊지 마세요. 다음은 집중력의 세 번째 요인으로 초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초점 능력은 어떤 과제에 완전히 빠져 몰입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몰입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본능적 호기심과 관련된 요소이기 때문에 다른 집중력 요소에 비해서 좀 더 쉽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아이가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몰입하려고 할 때 부모가 무시하거나 방해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매일 지렁이만 들여다보는 아이에게 엄마 지렁이 싫어해 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오랫동안 레고 만들기에 빠져있는 아이에게 이제 블럭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라고 방해를 한다면 아이의 몰입은 중단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마지막은 새로운 과제를 기존 지식에 연결시키거나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연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이들 중에는 한번 배운 지식을 금방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하거나 궁금한 것은 반드시 질문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지요. 바로 학습 연계 능력이 우수한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자신의 머릿속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순간적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한 지식을 머릿속에 자신만의 캐비넷으로 잘 정리해서 보관해 둘 경우 빨리 기억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지식을 소화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꺼내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죠. 이런 학습 연계 능력은 후천적인 노력과 경험을 통해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교사가 옆에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학습 연계 능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 간 대화도 학습 연계 능력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는 경청의 과정이 필수적이죠. 또한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거나 조율하는 과정 자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뇌를 활성화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학습 연계 능력과 매우 흡사하죠. 따라서 부모는 아이와 하루하루 나누는 대화에서 아이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듣고 자신의 생각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조율하는 과정을 모델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평소에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와 주말 가족 회의와 같은 토론의 기회를 자주 마련해 줌으로써 타인의 이야기와 자신의 생각을 조율해 보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의 평소 습관과 작은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을 키울 수 있을 테니까 작은 것이라도 지금부터 실천해 보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